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8% 그리고 코스닥은 0.44%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5,2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 중에서는 투신하고 사모펀드에서도 좀 매수했고 금융투자에서 많이 팔아보십니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이 금융투자는 시장 변동성에 주로 베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장 추세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웬일로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매수했는데 서비스업, 유통업, 운송장비 이런 쪽으로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운송장비 쪽으로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도 그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시장 지표들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외환시장은 어떻고 원자재는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환율 쪽으로 보면은 이 파란색으로 되죠. 이 파란색으로 되면은 그냥 한국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환율 관련해서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이 파란색이 되면 이렇게 한국으로 그냥 돈이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미국 달러하고 비교를 해볼 때 이게 하얀색 부분은 달러고 밑에는 이 우리나라 돈인데 상대적으로 볼 때 지금 한국에 달러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부터 하면은 한 5월 한 중순 정도부터 지금 우리나라의 달러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 돈도 들어오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 돈도 중국 돈도 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그리고 국제 유가 보면은 멀리 이렇게 보면 국제 유가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것은 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봐야 될 게 원자재 관련해서 더 봐야 되겠죠. 구리 소요가 어느 정도 되냐 보니까 이 구리가 엄청납니다. 지금 이 최고가 찍어보십니다. 이게 구리가 이 정도면은 이 최고가면 이게 여기 10년 최근 10년 이래 지금 구리가가 최고로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만 높은 게 아니라 이래 식량 쪽으로 가서 옥수수 가격도 보면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게 거의 한 2012년도 가격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두, 콩 가격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높아져서 이 정도입니다. 한 2011년, 12년 이 수준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해서는 예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는 거의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성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원자재 수요가 예전만 못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게 또 장기간 10년 이상 장기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자재 생산하는 기업도 설비도 좀 노후화되고 또 인원들도 구조조정 좀 하고 한 그런 상태인데 이 상태만 괜찮은데 이 상태에서 그냥 경기가 회복됐더라면은 이제 설비도 좀 보강을 하고 인원들도 다시 채용을 해서 했겠죠. 근데 그 과정에 이제 택도 없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공장 가동이 더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내보냈죠. 이런 상태에서 민간이 잘 돌아가지 않다 보니 각국 정부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게 됐다니까.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니 당연히 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설비도 좋지 않지 인원도 많이 줄은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일시에 인프라 투자를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또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는데 이제는 인프라 투자를 떠나서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이렇게 원자재 수요가 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강 같은 게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건설 현장 같은 데는 철근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사태까지 지금 와버렸습니다. 지금 원자재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 더, 이 대두, 옥수수, 이 가격들도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기후변화하고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도 오늘 오전 시장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중국에 홍수가 나서 난리랍니다. 그래서 남부 지방에 20일 연속 비가 와서 하늘이 막 뚫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만 나더라도 중국이 100년 만에 오는 홍수다 이래가지고 중국의 남부 지방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산샤댐이 무너지니 안 무너지니 그런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그럼 이쪽에 농사는 막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작년도 힘든데 올해까지 이러니까 일단 중국 지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중국에 샨샤댐이 여기 있습니다. 요래 생긴 겁니다. 엄청나게 큰 댐이라고 해요. 이 댐, 세계 최대 규모 댐, 이 댐 엄청나게 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댐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부근에 지금 물난리가 나서 난리 났다면 요게 지금 이렇게 산사댐 물이 흘러가는 요 지역입니다. 근데 올해도 지금 이쪽에 남쪽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쪽에 이제 농사가 끝났부터 봐야 되겠죠. 근데 올해도 만약에 계속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이건 뭐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계속 이래 되는데,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이래 되면 진짜 골치 아파요. 아까 본 그 옥수수 가격도 오르고 대두 가격도 오르는데, 그거는 사람도 많이 먹지만 동물들도 많이 먹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지금 농사가 제대로 지금 안 지어지고 있다고. 그럼 사람 물고도 없는데 동물 물고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여기도 작년에 한 6,700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그래요.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올해 또 이렇게 되면 일단 의식주에서 사는 곳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겠죠. 게다가 농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1대1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에 적들이 많은데 탈중국 이야기 싸고 있지. 미국에는 패권 전쟁으로 막 싸우면서 하는데 저거는 지금 난리 났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콩을 수입 안 하고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콩을 많이 수입을 했는데 브라질 하는 걸로 딸리니까 미국도 지금 뭐 계속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죠. 일단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돼지고기를 계속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또 이게 정치가 좀 불안해지겠죠. 권력 유지가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기후변화가 계속 이렇게 좀 심해져서 중국에 계속 저런 식으로 비가 온다 그러면 분명히 저 댐하고 중국 부근에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댐이 위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미국이 이거부터 먼저 때려 부리지 뭐. 안 그래요? 여기도 또 큰 댐이 하나 있죠.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댐 이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 때려 부숴버리면 중국은 이쪽 박살 나고 이쪽 박살 나는 겁니다. 그냥 이 댐 두 개만 터뜨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중국은 엄청난 약점을 갖다가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국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은 지금 중국의 노령화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 그럽니다. 드디어는 오늘 뉴스 속보로 이런 게 나왔거든요. 세 자녀까지 풀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동안 중국에서 1가구 1자녀 정책을 계속 써왔다니까. 그런데 그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인구 절벽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인구가 없으면 성장이 굉장히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소득이 한 3만 1,000불 정도 되는데 지금 인구 절벽이 2025년 되면은 5명 중에 1명이 노인입니다. 근데 중국은 국민소득이 10,000불인데 2025년이 되면은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중국보다 소득이 높은 상태에서 이런 걸 맞이하게 되는 거고, 중국은 지금 우리보다 낮은 상태에서 맞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2040 몇 년 되면은 뭐 소진되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상태로 가면 10년만 지나면은 중국의 국민연금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소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노인들 부양하느라 제대로 돈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부랴부랴 중국에서도 3명까지 낳으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앞전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좀 높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괜찮은데, 중국은 우리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사실 이대로 가면 사실 별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는데,
잘하면 좀 희망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가 있고 북한이란 통일에 대한 게 있고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중국 땅덩어리가 여러 가지 그 세계 각국의 압박에 의해서 진짜로 쪼개져 버린다. 이렇게 몇 개 지역으로 티베트도 쪼개지고 뭐 이게 몽고도 쪼개져 버리면 모르죠. 알 수 없는 거죠. 저 만주 지역하고 북한 지역하고 이게 우리 남한하고 다 합해서 그 예전에 고구려 땅 어느 정도 회복을 해가지고 하나의 큰 연방 국가가 된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참 요것만 되면은 인구 걱정 전혀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 원자재 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제가 한국무역협회에서 좀 자료를 하나 내놨더라고요. 어떤 걸 내놨냐면 어제 만든 겁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요인 그리고 우리 수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쭉 결론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세계 원자재 가격이 엄청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일단 글로벌 경기가 예전보다 지금 좋아지고 있다. 돈이 많이 풀려서 민간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 쪽도 투기 수요가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그쪽으로 쏠리다 돈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마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심각할 겁니다. 홍수까지 터지고 이래서 돈을 갖다가 안 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식량도 딸리 이제 후적을 쌓이면서 철광석도 지금 잘하면 딸릴 위기에 놓여가지고 있지. 미국이 진짜 콩 안 팔고 브라질 보고 중국에 콩 팔지 말라 그러면은 중국 지금 큰일 났어요. 돈도 안 풀 수는 없는 입장이고 우리보다 아마 중국이 지금 더 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여튼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출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 물량은 감소될 거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볼 때 수출 금액은 증가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출 기업들은 올해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보복 소비 난리 났죠. 지금 그 좀 사람들 좀 놀아라 그러니까 전신에다 놀러 다니고 난리 났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신이 뭐 미국만큼은 아니죠. 그런데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백신만 있으면 맞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엄청 빨리 맞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지금 50% 정도 달성이 돼가지고 뭐 놀러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뭐 뒤늦게 추격을 하고 있지만 백신만 공급이 되면은 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백신이 막 들어옴으로 인해서 막 추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미국 따라갈 거잖아요. 그럼 보복 소비 관련주를 우리도 또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런 업종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10종목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살펴봅시다. 자, 일단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예전에도 자주 많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가상 투자하는데도 괜찮아서 그냥 좀 매수를 해놨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보면은 가상 투자 제가 그냥 이게 실제 돈이 아니라 가상 투자입니다. 가상 투자인데 보면은 지금 신세계 호텔신라 유통업 그리고 GKL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경기민감주 포스코도 지금 예전에 사놨잖아요. 사다 보니까 지금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를 걸 대비해서 하나생명도 지금 예전에 가상투자로 사놨죠. 뭐 대한항공도 사놨다 아닙니까? 대한항공 앞으로 사람들 놀러 보복 소비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대한항공도 일시감치 사놨습니다. HMM은 진작에 사놨습니다. HMM도 앞으로 우리나라는 섬나라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북한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섬나라입니다. 뭐 배로 물건 만들면 그냥 북한 거쳐서 쭉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가지고 전부 다 바다로 다 가야 되잖아. 바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HMM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넣어놨고 뭐 고려 아연도 뭐 경기 민감주로 넣어놨고 뭐 다 괜찮잖아 이거. 그래서 다 이렇게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뭐 특별하게 팔 게 없어서 가상 투자로 계속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호텔신라 그래서 살펴봤는데 일단은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급 보면은
상당히 괜찮죠. 지금 상승 반전 신호가 사실은 이렇게 멀리 이럴 때 해야 됩니다. 상승 반전 신호가 나올 때 이렇게 매수하고 하락 반전 신호가 뜰 때는 뭐 대충 팔아먹고 그래야 되죠. 근데 아직은 하락 반전 신호가 뜨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뜰 수도 있겠지요. 사실은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수급을 좀 더 살펴보면은 지금 이 호텔신라 세력들이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매수했습니다. 93,600원 부근으로 해서 세력들이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외국인들보다 좀 더 일찍 들어가서 최근 석 달간 계속 이렇게 매수해서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세력들이 들어올 때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개인들이 나쁜 매매라는 건 아닙니다. 개인들은 이 주가 떨어질 때 79,000원에 이렇게 83,000원에 91,000원 이렇게 매수해서 지금 10만원 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은 수익 내고 파는 거고 그걸 받아서 지금 세력들이 다시 쳐 올리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들이 사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계속 더 봐도 되겠죠.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호텔실록보다 현재는 괜찮을 건데 현재 사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보니까 금융투자 보험 투신 그리고 여기 연기금에서 이게 최근에 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연기금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세력들은 이번 주 들어와서 많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GS 리테일 이 종목 괜찮네요. 이 종목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좀 더 살펴볼게요. 나머지 종목들도 여러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그럼 시장에서 지금 너무 많이 올려서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상홀딩스, 뭐 동일산업 이거는 진짜 끝났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스러워할 때 매수해서 탐욕을 부릴 때 팔아야 되는 겁니다. 탐욕을 부릴 때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가 날 때 이때는 뭐 대충 끊어먹고 파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하게 깊게 하락하게 되면 또 사는 거죠. 지금은 접근할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플랜 A에서 지금 현재 산모들이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오늘 매수한 종목 중에서는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근데 요 밑에 종목은 지금 그 플랜 A에서는 손을 대주고 있지 않고 요 위에 종목들 지금 플랜 A에서는 손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늘 그렇듯이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또 외환시장에서 보면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성장해서 그런 거고 또 투기 세력들이 원자재 쪽으로 좀 몰렸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원자재 투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여튼 이것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상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최종적으로 이 금리 인상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신호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또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에서 분석을 보니까 수출 물량은 좀 원자재 인상으로 인해서 감소하겠지만 금액적으로는 좀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 매출액이 늘어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뻔합니다. 그냥 그 보고서를 보더라도 올해는 수출주고 내년에는 보복 소비 관련주입니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거는 번외로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큰일 났다.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궁지에 몰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까지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마냥 좋다고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 우리하고 거리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려워지면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수출해서 일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중국 놈들이 잘 안 되면 헤헤헤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